안녕하십니까. 안세아 대표 박윤정 행사입니다. 오늘 제 397강은요. 작년도 근로소득 기소에 대해서 연말조사 핵심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근로소득에서 이제 전 직장, 현 직장 아니면 복수소득자들은 여러 직장과 합해서 비과세 몇 가지를 빼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소득공제 등을 쭉 뺀 다음에 과세표시 나오면 여기다 세율을 다단계 누지로 곱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하는데 종전에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 있던 것이 일로 이제 바뀌었어요. 세액공제가 이렇게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소득공제는 이제 이렇게 다단계 누진세율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28%, 3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액 감면 효과가 이렇게 큰데 이게 이제 소득이 큰 사람한테 적용 많이 받게 되니까 많이 내려가지고 세액공제에서 여기서 12% 내지 15%만 해줌으로 인해서 저소득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좋아졌고 옛날에 이제 6%대에서 이런 거를 적용받던 게 12%로 올라갔으니까 고소득 근로자한테는 나빠지고 이런 이제 해서 고소득 근로자한테는 이 연말정산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바뀐 거의 효과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12월에 근로소득 한 달 더 받는 거를 많이 삭감시켰고 저소득 근로소득자들한테는 좀 더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돼서 이제 상우 하박이 아니라 상박 하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바뀐 지가 이제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여기 자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총 금액에서 이제 공제 항목으로서 종종과 약간 바뀌는 거 일부 중심으로 하면, 먼저 이 비과세 소득은 이제 자가운전 보조비에서 월 20만 원,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연 2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식사 비용 월 10만 원 해서 이제 보통 자가운전 하는 직원들은 이제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연장 근무 수당 비과세는 이제 직전에 총구매액 연 3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래서 이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자가운전 보조비, 식비, 연장 근무 수당 이렇게 하면 360만 원에다가 6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연봉에서 60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 근로소득공제 받고 그러면 사실 과세 표준이 거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면세점.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직장인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5, 60%가 아마 하나도 세금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 연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고맙다 좋다 이런 뜻보다는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있느냐 이걸 이제 대변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500만 원까지는 이제 총 금액의 70%, 500에서 1500까지는 총 추가 금액의 40%, 1500에서 4500까지는 이제 추가 금액의 15%, 4천만 원 추가해서 1억까지는 4천만 원 추가 금액의 5%, 1억 원 추가는 이제 전체 그 앞에까지 합산한 금액이 1475 플러스 1억 원 추가액이 2%인데 총 공제 한도는 이제 2천만 원 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연봉이 이제 4,500 정도 추가돼도 1,200만 원까지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봐서 근로소득 공제는 한 1,200 내지 1,300 많으면, 아니면 지금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공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로소득 공제에서 1,000만 원 받고 비과세에서 한 4,500만 원 받고 그다음 이제 기본 공제에서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나 자녀 등등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기본 공제가 있어요. 단지 장애인만 기본 공제 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에 대한 상한의 공제 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원리금 상한 금액에 곱하기 40%만큼은 이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돈이 지출되니까 자기 월급에서 공제해 주는데 연 300만 원 한도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게 있고,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옛날부터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해서 전체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시키고 자동으로 납세를 많이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건데, 이건 아직도
소득공제를 좀 해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자, 총 연봉의 25%를 초과한, 예를 들어서 연봉이 만약에 4천이다. 4천만 원에 대해서 25%니까 1천만 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그 금액이 또 15%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단 엽차기로 빠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소득공제될 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있고 공제 한도가 걸려 있는데 1900에 대해서 330만 원 중 적은 금액 이런 것이 이제 걸려 있고, 그다음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그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나서 이제 과표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은 알다시피 총 금액의 1200만 원까지 6%,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 연봉에서 비과세 한 300 빼고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못 빼고 하면 이제 보통 2,500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3,500, 4,500의 연봉이면 2,500 내지 2,700 빠지면 이제 그 총 과세 표준이 1,500 정도 되니까 1,200만 원까지 6% 플러스 1,200에서 4,600까지는 15%. 그러니까 다 여기에 1,200에서 4,600까지 15%에 걸려요. 그러니까 6%를 일단 공제 받고 나머지 이제 좀 차익이 있으면은 15% 공제 받는 거니까 그분들의 한계세율은 조금 극히 일부에 대해 15%다. 그래서 에버리지화 시키면은 한 7%,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500 초과부터 8,800까지 24%, 8,800 초과부터 1억 5천까지 35%,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이제, 1.5억 초과부터 3억까지 38%. 그러니까 이제 좀 높아야, 연봉이 이제 1.5억, 3억 이렇게 그 전무 대표급이 돼야 이제 38%를 적용받는 건데, 여기에 이 주민세 10% 더하면 41.8%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다 아니고, 그다음 이제 5억 정도 초과하면 40%, 뭐 초과하면 4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닥에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액이 산출되면 이때부터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직장을 댕겨야 되고 매일, 그 다음에 꼬박꼬박 회사에서 지침하는 걸 잘 듣고 그걸 잘 이해되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를 꽤 해주는데, 자, 3,300만 원 이하는 이제 74만 원을 모토로 해서 이제 최대가 1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봉이 3,300부터 7천만 원까지 하면 좀 줄어요. 이 계산 산식이 있어가지고 줄는 게 있어가지고 66만 원까지 될 수가 있고, 7천만 원 추가되면 66만 원에서 또 빼주는 게 있어가지고 5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세액공제가 연봉이 올라와서 조금씩 올라가야 원칙인데, 이것도 역시 높은 근로소득자들한테는 세액공제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빼먹는 쪽으로, 내리는 쪽으로 했죠. 그래서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1901억 2천만 이하 연봉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까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 연봉의 3%를 초과한 지출이 있을 때 15%를 세액공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구간이 15%, 높은 구간이 38% 소득공제를 통해서 30%가 아니라 15%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 3%를 초과해야 되니까 총 연봉이 5천이다. 그럼 3%하면 15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상당히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뭐 그럴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근로 직장에 충실히 잘 다닐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천만 원 이하자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액공제까지 이제 빼주고 되는데,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여기 다음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금 보험료 뭐 이런 거,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상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또 중소기업 출자 공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 같은 것도 이제 일반 학비는 부모가 자녀까지 되는데, 대학원은 이제 본인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고,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의 본인이 공제받는다.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바로 그 월급 받는 기간 동안 공제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말한
특별소득공제로서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 기타의 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우리사저 출자금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세액공제 받는 것이 이제 보험료, 의료비, 그 밖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고 다 15%대에서 받습니다. 전에같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없어요. 기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때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철저히 잘 챙기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또 직장에 있는 이 격리 실무자들도 이거를 조금만 틀리면 몇천원만 있어도 불만이 되니까 이거를 아주 나름대로 신중히 잘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강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희 대표 반정형이었습니다.